가상자산 기반 결제, 뭐 QR로 해서 가상자산 사고 파는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던 과정에서 뭔가 느끼신 점도 있을 것 같고, 그 중에 일부는 분명히 제주와 겹치는 산업적인 또 함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 사례들이 어땠는지, 성공 사례를 이렇게 매치마킹하기 좋아 보이는 게 이런 게 있다는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긴 한데요. 이제 제 경험과 저희 회사의 경험에서 보면은 약간 기술의 발전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러한 회의 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억셉턴스가 얼마만큼 확보가 되고 전 세계의 가맹점을 커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오래되면 오래되고 하지만 굉장히 짧은 회사입니다. 생긴 지는 2016년에 저희가 생겨서 이제 한 8년 된 회사인데, 그 8년 사이에 고객이 거의 한 1억 8천만 명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 이 회사를 만들 때는 가상자산 자체를 사고 파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모든 고객들이 앞으로 나올 미래의 화폐를 어떻게 하면 생활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페이먼트 차원에서 먼저 접근한 저희 회사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걸 고민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게 한 나라도 아니고 한 지역도 아니고 전 세계를 커버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만 한 280만 개의 가맹점이 있는데 전 세계에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수억 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다 묶을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자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민하에 생각해봤더니 이미 물론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시스템이긴 하지만 비자나 마스터 같은 해외의 어떤 결제 네트워크 스킴은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전체 가맹점들을 그 네트워크 하에 다 지금은 억셉턴스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실 때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갖고 나가시면 웬만하면 거의 99.9% 카드에서 다 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결제를 시작할 때 아무래도 고객들이 가상자산을 실제 생활에서 결제를 가장 빨리 하려고 한다면은 이 카드 네트워크 스킴과 그 협업을 통해 갖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지금 쓰시는 카드에 가상자산을 얹어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전 세계 최초로 저희가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예를 들어 지금 자기 가상자산 지갑 안에 최근에 많이 들으시는 이더리움이 됐던 비트코인이 됐던 자기가 갖고 있는 가상자산이 있다고 한다면 카드를 쓸 때 이 가상자산들을 그 각각의 국가의 커런시로 리얼타임으로 트랜스퍼를 컨버트를 해갖고 그 카드에 이제 미국이면 미국 달러, 호주면 호주 달러, 싱가포르면 싱가포르 달러로 적립을 해드려서 어느 나라에서나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책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고민점은 그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객과 가맹점한테 더 추가적인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망을 그대로 쓴다는 관점은 기존에 있던 플레이어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들과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들은 하나도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다만 고객이 가상자산을 결제에 쓸 수 있다는 편리성만 더해진 거지 가맹점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기존 카드나 다른 것보다 싸졌냐?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오냐? 라는 측면에서 모든 비용 구조가 바뀌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고객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 두 번째 이제 스텝으로는 그러면 고객과 가맹점한테 이런 혜택을 돌리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금융 네트워크망이 아닌 새로운 망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지만이 중간에 여러 가지 비용 요소들을 줄일 수가 있고 그 결과를 가맹점과 고객한테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관점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가맹점과 어떤 이런 글로벌 카드 네트워크망을 통하지 않고 QR을 통해서 직접 QR로 결제를 하고 가맹점에 직접 정산을 내주는 이런 모델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됐고 이 부분은 가맹점과 저희 회사 또는 가맹점과 온나라페이 간의 다이렉트한 직접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가맹점 계약들을 다 해야 돼서 이게 이제 많이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각 국가에는 이게 KS들과 같은 각 국가의 벤사, 피지사와 이런 매입 계약들을 통해갖고 가맹점들을 유치를 하고 그걸 통해서 약간 카드 프로세싱에 관련된 비용을 줄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맹점 수준도 낮춰드리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혜택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맹점과 사실은 이런 발급사라든가 할 때 결국 자금 행사를 하게 됩니다. 가맹점에서 카드를 쓰면 가맹점은 그 자금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카드사가 한국을 하면 D+2일, 3일 이때 받습니다. 근데 국경 간 결제에서는 거의 한 달을 받게 돼요. 왜냐면 이거를 뭐 비자라는 회사로 보내고 비자가 다시 각 국가의 은행을 보내고 각 국가의 은행들이 다시 가변적으로 정산해준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가맹점이 뭔가를 팔았을 때 한 달 뒤에나 대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가맹점들은 얼마나 많은 유동성, 자금 부족의 문제가 있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결국 블록체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자금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하게 결제가 일어나면 오늘 화두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리얼타임으로 가맹점한테 즉시 정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우선 이제 온체인 트랜스퍼를 통해 갖고 네트워크가 가는 시간이 있죠. 보통 1분에서 3분 사이에 가맹점 안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결과를 낳냐면 가맹점들이 카드를 받았을 때 한두 달 후에 받던 돈들을 이제 일상분에 받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런 리퀴디티, 유동성에 어떤 사이클이 굉장히 줄어드는 걸 저희가 보게 됐고, 그런데 그럼 이것도 사실은 아직 이 기술에 뒤처진 거죠. 최근에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생태계가 생기면서 월렛을 바로 결제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더 많이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과 가맹점에 더 많은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 진화하고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회사들도 그런 기술과 테크 그런 플랫폼에 맞춰서 변화에 맞춰서 이런 결제 프로세스도 계속 이볼빙하고 혁신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